저것과 관련해서 잠깐 그 업체에 관련된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하나 잠깐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경영기계에서 그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은 동영상인데, 요즘 이제 그 차파라는 그 형태로 제품 개발했다라고 해서 이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당시 이제 배경 저감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를 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위에 그 냉각수가 그 먼저 1차적으로 통과하는 이제 그 코일이 있고요. 가열 코일이 있고, 밑에 이제 차파 믹서라는 게 있고, 냉각수 위에를 먼저 거친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이렇게 선수되는 거고요. 밑에 이제 필러가 있고, 충진재 있고, 옆에 2차 공기를 배경 방지하기 위한 2차 공기 따로 당기는 이제 공기 흡입구가 있는 거예요. 냉각탑이 위에 먼저 이 차파 코일을 먼저 거쳐서 여기서 이제 밑에서 올라온 공기를 2차 가열해주는 거죠. 이게 2차 가열, 배경 방지 코일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상부의 팬. 그 직전에 이제 가열을 한번 해주는 거고, 옆에, 여기서 이제 안에 그 이렇게 고온 다습한 공기가 올라올 때, 옆에 댐퍼가 그 열리면 요 밑에 믹서든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믹서 벌어지면서 들어간 공기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요 중간에서 이제 섞이는 거죠. 섞이고 요 엘리미네이터 거치면서 좀 물방울들이 이제 여기서 좀 많이 만들어지고, 요 위에서 다시 한번 그 가열을 해서 이제 대기 중으로 방패시키는. 이거는 이제 그 경영기계에서 테스트를 한 거죠. 저 장비 개발하고 나서 배경 방지 효과가 얼마큼 되는지를 이제 한 거고요. 외기 온도가 이제 이렇게 영하 8도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운전 모드일 때 지금 이렇게 그 배경이 발생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배경 방지 모드로 하니까 옆에 중간에 그 흡입 공기 들어가는 그 댐퍼가 이제 열린 거죠, 지금. 이게 좀 열려서,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공기하고 요 중간에서 다시 2차 공기를 들어가게 흡입되게 해서 중간에서 지금 이제 그게 섞이는 거죠. 그러면서 위에 배경이 상당히 지금 좀 많이 줄었죠. 그래서 보면 0% 그냥 일반 모드로 운전될 때 하고 배경 방지 모드 100%로 운전할 때 지금 여기 이제 열려 있는 거죠. 이게 50% 열려 있고 100% 열려 있고 같이 있고 할 때 이만큼 배경 저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 동영상에 올려놨더라고요. 어쨌든 배경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하면 배경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말고 경기계에서도 이제 뭐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좀 전에 뭐 저런 방식도 있고, 이거는 예전에 이제 그 지금 뭐 저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방식이네요. 그 밑에는 일반적인 그 냉각탑이 충진재하고 똑같아요. 그냥 일반 냉각수하고 공기하고 서로 이렇게 직교류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그런 충진재고요. 요 위에는 이제 충진재가 우리 그 판형 열교환기, 공조기라든지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판형 열교환기 그런 것처럼 한 칸은 물이 흐르고, 한 칸은 냉각수가 흐르고, 그 다음 칸은 공기가 흐르고, 한 칸은 이제 물이 이렇게 냉각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 칸은 공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 칸은 냉각수 떨어지고, 그 다음 칸은 공기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 칸칸이 서로 다른 게 물하고 공기가 교차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판형 열교환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윗부분에는 냉각수가 흐르는데 공기랑 직접 접촉을 안 하고 사이사이 이렇게 간접 열교환하면서 떨어지고 밑에는 직접 열교환하는 그 충진재 있고 그래서 뭐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그냥 밑에서 이렇게 해서 냉각수 돌아가면 되지만 배gen이 많이 발생되면 이 윗부분에 이제 댐퍼가 있어요. 공기 흐르는 댐퍼가 이제 이렇게 열리면 위에서도 공기가 당연히 빨려 들어가겠죠. 팬하고 가까우니까. 그 위에서 빨려 들어가는 공기는 그 냉각수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 하죠. 간접적으로 사이사이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간접 열교환하면서 온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냉각수를 이용해서 흡입된 공기의 온도를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거. 예전에 이 앞부분에다가 그 코일을 두게 되니까 이 코일이 굉장히 부식이 많이 생겨요. 물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어쨌든 공기를 가열을 하려고 접촉면을 많이 넣다 보면 알루미늄 핀치브를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이제 부식이 많이 생겨서 나중에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즘 이제 이렇게 그 플라스틱 열교환기라고 봐야죠. PVC 열교환기를 업체에서 이제 PVC 공기 가열기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아예 제가 이 앞전 현장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경영기계 냉각다 해서 이게 다 밑에까지 다 이렇게 간접 열교환 방식이었어요. 밑에처럼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간접 열교환하는 그 여제를 뒀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간접 열교환이니까 이 장비 사이즈가 좀 커져야 되겠죠. 한 단계 이상. 장비 사이즈는 좀 커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원천적으로 간접 열교환을 하다 보니까 배gen량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한절개 내릴 때도 배gen이 거의 뭐 발생하지 않아서 상당히 저기 했는데 이게 이제 냉각탑의 배경 방지 코일 비슷하대요. 지금 카페에 올려놓은 건데, 뭐 얼마 사용하고 나면 그렇게 이제 부식이 생겨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좀 코일을 두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 카페에 들어온 김에, 냉각탑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게 있으면 조금 더 보고 갈게요. 밀폐형 냉각탑의 코일도 이렇게 동치부만 하고 그 알루미늄 핀을 설치를 안 하더라도 결국은 어쨌든 이렇게 동치부가 계속 물을 하고 공기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식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터지기도 하고 하겠죠. 당연히 부식되면.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좀 해줘야 되니까 밀폐형 냉각탑 쓰는 것도 부담이 상당히 좀 되죠.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냉각수 운동용 살균장치를 냉각탑 수조에 설치한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어디 공사를 할 때 조경 쪽에서 밖에 애들 물놀이 시설이나 밖에 이제 조경 광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운동용 살균장치를 설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 분수대도 그런 것 같으면 냉각탑 수조도 똑같은 컨디션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조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냉각탑 밑에다가 이렇게 제어반 타이머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더라고 운영하는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계실에서 냉각수 수납펌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운동 살균이나 자기수출액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기계실에 설치를 해요. 옥상에는 비 맞고 이래저래 해서 하는데 이게 문제는 하여간 냉각수 수납펌프가 꺼져 있는 냉온수가 돌지 않는 시간에는 이 운동이온이 풀린 게 자기가 알아서 이쪽으로 올 수가 없죠. 이거는 물이 흘러야만 그 물속에 녹아 있는 거라서 물이 흘러야만 이쪽으로 운동이온 풀려진 것들이 와서 이제 살균효과를 발휘하는데 여기는 맨날 요즘은 뭐 여름에도 온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야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미생물이나 세균 번식을 해서 녹조도 생기고 이러죠. 요거를 실제로 설치를 하면 야간에 장비들이 안 돌 때도 뭐 충분히 냉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냉각탑에서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 아닌 이상은 이거는 조금 뭐 되긴 했는데 예전에 냉각탑 설치할 때 그 사진이고요. 이거 다 설치했을 때고 위에 이제 팬이 있고 위에 플리에 모타 이렇게 해서 플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감속기가 얹어져서 감속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감속기로 하게 되면 감속기 부분이 상당히 좀 자주 나고 하니까 플리나 이런 게 조금 교체라든지 유지 보수가 좀 편리하죠.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배관이 연결이 되면 위에서 냉각수가 쏟아지면
이 수조에서 그 구멍들을 통해서 밑으로 이제 물이 쭉 떨어지는 거고요. 냉각탑의 이제 그 날개죠. 프로펠러 날개고, 날개의 각도를 조절해서 이 풍량을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날개를 살짝 이렇게 돌려서 그것도 조절해가면서 맞출 수도 있고요. 수조에서 물 떨어지는 구멍들이고요. 밑에 이제 냉각수, 수조에 받친 냉각수를 이제 다시 기계실로 내려 보내는 하부 수조에 있는 냉각수 배가 연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냉각수의 보충수를 보충할 때 하나는 그냥 단순한 그 수동 밸브 달아서 그 사람이 열어서 닫아서 할 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으로 그 볼탑을 달아서 할 때 이제 그 급수배관 연결하는 게 이제 두 개가 있고, 배수도 하나는 밑에 이제 밸브 달아서 수조 물 뺄 때 밸브 열어서 물 쭉 빼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오버플로. 수조 물도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위에서 쏟아지는 물의 양과 밑에서 빨아서 기계실 내려가는 양이 서로 안 맞으면 물이 넘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때 오버플로가 된 물을 뺄 수 있는 오버플로 드레인 두 가지가 있고, 이 수조에 물 빨아당기는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걸름망이 있어서 낙엽이나 이런 거 한번 거르고요. 안에 이제 볼탑이 있는 이건 자동 급수고요. 이건 이제 수동, 밖에 이제 볼밸브가 있겠죠. 수동으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오버플로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밑에 드레인 연결해서 드레인하는 드레인. 옆면은 이제 여과제 옆면이죠. 옆에서 옆부분에 루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미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루바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뭐 특별히 그 미관이나 이런 게 중요치 않으면 설치 안 하고 이렇게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 이렇게 점검 발판, 점검 사다리 이런 것들이 있고, 냉각탑은 옥상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태풍이나 이럴 때 날아가지 말라고 방진 스프링이 밑에 거하고 위에 게 볼트로 항상 어느 정도 이상은 떨어지지 않도록 볼트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양쪽에 지금 볼트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요. 수조 내부에서 위에 쳐다보는 모습. 요거는 이제 요쪽에 이제 모터가 있고 그 임펠러의 축에 풀리가 있는데 요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있는 그 벨트 장력 조절 그 볼트죠. 항상 이쪽으로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살짝 잡던 것을 벨트 장력이 유지되게끔. 다음은 냉각탑의 소음과 진동입니다. 냉각탑이 이제 가동할 때 팬 소음도 좀 많이 있지만 낙수에 의한 소음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설치되니까 진동에 의해서 밑에 층이 좀 불편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선풍기 같은 경우에 이제 날개 형상이나 각도, 설치 개수 등을 조절할 수도 있고, 이제 회전수 같은 거를 뭐 불필요하게 높게 할 필요는 없겠죠. 최대한 낮게 하면 소음이 좀 적게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축에 후드 같은 거를 높게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달거나 이러는데, 어쨌든 소음이 다 안 잡히면 이렇게 이제 소음기를 달아야 돼요. 원형 냉각탑인 경우 원형으로 소음기를 달기도 하고, 직기형인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각인 경우에 이제 또 사각으로 소음기를 달기도 하고, 옆에 이렇게 펜스를 쳐서 달아주기도 하고요. 이 소음기 안에 이제 보통 유리솜을 많이 쓰는데, 유리솜을 써놓으니까 유리솜이 물에 젖어서 소음 효과가 조금 사라지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약간 좀 꿀렁꿀렁한 그런 맛이 있어요. 그 물에 젖었다, 물이 빠졌다, 물에 젖었다, 물에 빠졌다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냉각탑이 쓰는 건 가급적이면 이제 합성수지 재질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뭐 방음 펜스에다가 소음기 위에 지금 밑에가 이제 냉각탑들이 다 있는 거죠. 이거 공사할 때도 그 저쪽에 뒤에 있는 아파트 보이시죠? 아파트 거리가 거의 한 100m 가까이 됐는데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그 새벽에 이쪽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분께서 아침 새벽에 이제 냉각탑이 돌아갈 때 그 처음에 벨트 슬립되는 소리도 조금 나고 그 하여간 팬 돌아가는 그 소음 같은 거 하고 이 날개가 돌아가면 탁탁탁탁 치는 그 프로펠러 같은 게 구유 프로펠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라고 지속적으로 그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나중에 이제 설치를 했어요. 거기가 사실은 상당히 멀리 나오고, 거기 가서 이제 소음을 측정을 했는데 법적인 기준치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뭐 하도 그 두 달 이상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소음기를 이제 설치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냉각탑이 민가 근처에 있으면은 어쨌든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시끄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음 문제가 사실 굉장히 대응하기 좀 힘들죠. 기준치는 이렇게 하더라도 기준치 이내에서도 이제 신경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들한테는 좀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방음벽 설치를 할 때는 좀 냉각탑 공기의 흡입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간격을 좀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냉각탑 점검과 유지 보수인데, 그 팬의 회전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소음이나 진동 없는지 확인하고, 운전전류와 절연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팬 같은 경우도 전동기 그 절연장이나 이런 거 주기적으로 잘 좀 봐줘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팬에 감속기 있을 때는 이제 감속기 상태라든지, 뭐 베어링이나 이런 거 저런 거, 또 주기적으로 윤활유 같은 것도 구충을 해줘야 되니까, 감속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저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플리 타입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벨트의 장력 같은 것도 이제 잘 봐야죠. 이게 잘 좀, 특히 냉각탑 같은 경우 펜처럼 잘 눈에 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벨트가 스킵되거나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심지어 벨트 하나 끊어졌는데도 모르고 계속 운전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었고, 또 벨트가 너무 장력이 과다하게 빡빡하게 하면, 풀리의 그 베어링이, 축에 있는 베어링이 너무 힘을 많이 받아서 베어링도 금방 망가지겠죠. 적당하게 좀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냉각탑 상부에서 산수제 물이 잘 분배가 되는지, 이게 그 낙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산수 구멍들이 막히거나 이래버리면 또 물이 제대로 안 되겠죠. 또 넘치거나 아니면 또 한쪽으로 편정되거나, 특히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직기름 같은 경우 양쪽에 밸브도 그 유량 같은 거 세팅을 잘 좀 해줘야 되죠. 수주별로 냉각탑 여러 셀이 있는 경우에 또 이쪽에는 물이 많이 입선강 가까운 쪽 물이 많이 오는데 끝에는 적게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과제 이런 거 내부의 그 충진제 이런 거 잘 좀 봐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여제가 안에 충진제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화성시 재질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끼도 끼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푸석푸석해서 깨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줘야 되고요. 이게 이제 냉각탑의 그 안에 여제가 충진제가 나중에 노화돼서 깨져서 이제 그 하부의 냉각수 그 환수배관 쪽에 스테라나에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네, 저 안에 있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깨져서 막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냉각탑의 스테라나 청소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냉각탑이 노화되면 자주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이제 당연히 여자가 이만큼 깨져 나오면 안에서 이제 물하고 접촉 그 면적이 이만큼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 리미터라든지 뭐 기본적인 바디 청소 같은 거 해주고 수조 물넘치 현상들이 종종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봐서 필요한 조치들 좀 해줘야 되고 밀폐형 냉각탑인 경우에 열병 거의 주기적으로 스케일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그 냉동기 하듯이 1년에 한 번씩 이상은 반드시 이렇게 좀 청소를 좀 해주셔야 되고 뭐 물도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새로운 물로 깨끗한 물로 교환이 되도록 우리 보일러 그 보호다운 시켜주듯이 이렇게 좀 해서 관리를 수질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되고 냉각탑 이상 원인 및 대책 전동기 관련된 부분은 앞에 그 선풍기나 펌프 쪽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하고 같은 맥락들입니다. 그래서 베어링이나 벨트 이런 부분들 미끄러진 이런 경우 잘 보고 전동기 같은 경우는 과부하라든지 저렴 상태 그 다음에 전원 차단기나 이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 좀 점검해보고 냉각수 분배가 일단은 잘 돼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산수 노즐에서 그 분배되는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안에 여제의 상황에 따라서 대학용인 경우에도 뭐 중간에는 많이 공기가 빨리 올라가는데 가장자리에서 안 빨리 올라간다든지 직기류인 경우에도 위쪽에서는 공기가 많이 빨려 내려가는데 빨려 들어가는데 밑에서는 잘 빨려 들어가지 않아서 물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공기가 발환식이 안 맞으면 그 냉각탑의 용량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 공기 분배가 적절하게 되도록 중간에 이제 어떤 저항장치 같은 게
판들을 추가적으로 안에 좀 붙여서 많이 빨려드는 데는 좀 단파의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좀 막아주고 밑에 좀 먼 데는 공기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들도 좀 필요해서 안에 물이나 공기 상태들을 좀 잘 봐주셔야만 냉각탑이 100% 자기 용량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팬이라든지 이러저러한 부분에서의 그 소음 같은 게 발생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죠. 가동 부분들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그 냉각수 온도가 이제 상승 하는 이유가 일단 순환 유량이 너무 많으면 냉각탑에 100이라는 유량이 흘러야 되는데 120이 흐르면 그 유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델타 T 오도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32도까지 못 떨어지고 32도, 34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투필된 공기가 다시 재순환 된다든지, 충진재가 뭐 이물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막혔다든지, 그런 살수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또는 이제 냉동기 자체의 부하가 너무 클 수도 있죠. 이 냉각탑에 비해서 너무 크게 이렇게 됐다든지, 또는 냉각탑에 이제 선풍기가 뭐 어떤 이유로 용량이 좀 부족해진 경우, 풍량이 부족한 거죠. 풍량이 부족하면 또 그런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전동기가 과부하 걸리거나 과열이 돼서 모터가 타서 냉각탑에 불이 붙는 경우도 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동기 절연 상태는 주기적으로 좀 잘 봐주셔야 되고, 오버로드나 이런 게 걸리지 않도록 EOCR 같은 걸 과도하게 너무 이렇게 범위를 허용 암페어 범위를 너무 높게 해버리면 제대로 잡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절연 상태하고 오버로드 이런 거 잘 하고 팬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자기 전격 용량만큼 돌게 해서 전동기 쪽에 과열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 대 냉각탑이 이제 병렬 설치된 경우에 장비마다 이런 분야가 제대로 안 돼서 물넘침이 발생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간혹 이제 냉각탑이 지상에 설치되는 경우 순환 펌프보다 냉각탑 수위가 낮아서 물을 못 빨아 당기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냉각탑은 있고 중간에 배관이 기계실은 밑에 있는데 오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나와서 배관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냉각 수위보다 냉각수 배관이 중간에 이렇게 너무 위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냉각수 배관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탑 냉각수 배관에 있는 물이 냉각탑 이제 꺼질 때 순환 펌프가 정지되면 그 배관 속에 있는 물이 다 냉각탑 쪽으로 이제 쏟아지면서 냉각탑에서 물이 넘치는 거죠. 냉각탑 운전 시 에너지 절약 방법은 부하에 따라서 팬의 선풍량이라든지 냉각수 순환 유량을 가감해서 가동 동력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팬이나 펌프에 인버터 다는 게 요즘은 뭐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탑이 여러 셀이 되어 있을 때는 가동 대수를 조절하는 게 좀 필요하고, 어쨌든 수질이 좀 철저하게 잘 유지가 돼야 전열면도 깨끗해서 열교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효율이 좋아지겠죠. 엘리미네이터 설치해서 이제 비산되는 불량을 최소화시키고, 외기 온도가 낮을 때는 자연 냉각 효과를 이용하도록 팬의 가동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좀 운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뭐 겨울 같은 경우라든지 한절기에는 우리가 보통 32도에서 30도 델타티 5도로 냉각탑 운전을 하지만 32도 이하로 떨궈서 25도나 이렇게 운전하더라도 냉동기 가동하는 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외기 온도가 된다고 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밑으로 끌어내려서 운전을 하면 냉동기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25도의 냉각수가 들어가면 32도의 냉각수가 들어갈 때보다 효율이 훨씬 더 몇십 프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냉각탑에서 가동을, 온도를 조금 더 떨구면서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냉동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냉각수 온도를 좀 적극적으로 조절해가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주위에 이제 냉각탑 흔 때는 공기들이 지장이 받지 않도록 뭐 그런 부분도 좀 조절하고, 이 다수의 냉각탑이 병렬 설치할 때는 이 정유량 밸브들이 좀 필요해요. 이게 물이 이렇게 이제 한 배관 통해서 이제 와서 쭉 냉각탑 뿌려주고 쭉 받아서 가는데, 물론 밑에 공유관, 공통관,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밑에 수위가 같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배관이 설치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펌프가 빨아당기는 그 이제 수위가 맞춰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앞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이 많이 빨리고 뒤에서는 잘 안 빨리겠죠. 그래서 균일하게 여기 22, 20, 20, 20 이렇게 빨리게 하려면 여기도 정일한 밸브 달아야 되고 또 쏟아지는데도 20, 20, 20 이렇게 똑같이 쏟아지게만 해야 또 이제 균일하게 20만큼 들어와서 20만큼 빨려 나가야만 이제 수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뭐 위에 쏟아지는 물은 20인데 밑에 빨아당기는 물이 뭐 30, 뭐 25, 20, 18, 10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수위가 부족할 거고 여기는 앞부분은 수위가 부족해질 테고 뒷부분은 물이 넘치겠죠. 그래서 뭐 정일한 밸브를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진 경우들이 좀 많고 근데 옥상에 있다 보니까 그 냉각탑보다 연도나 이런 부분들이 주위에서 이제 열기를 뿜어내는 그런 꼭 연도가 아니더라도 고온의 배기를 뿜어내는 배기 팬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냉각탑으로 유입이 되면 냉각탑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드시 이제 냉각탑의 수축까지 이렇게 같이 올려서 하라는 얘기고 이런 경우가 그렇겠죠. 에어컨 실외기 가동되면서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거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식품이죠. 여기 이제 냉각탑이 좀 촘촘하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식기령이 이렇게 재순환 우려가 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후드를 설치를 해서 최대한 하기가 위쪽에서 이렇게 분출되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설치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냉각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